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산소와 수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 친환경 발전소로 분류되는데요. 수소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항에 첫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발전소 준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들어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원자력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이 설비 하나가 시간당 44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1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연가스 속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는 비싸지만 질소산화물, 분진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연료전지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와 그다음에 산소를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960억 원을 투자해 지었습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억 6천만 킬로와트시로 3만 3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발전소 준공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포항에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설비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과 함께 수소 버스 및 상용차 보급을 늘려 생활 속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디지털 박람회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동대 창업기업인 미드바르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포스텍과 체인지업 그라운드 산하기업인 네이처클루텍, AN폴리, 그래핀스퀘어, 플로우 스튜디오, 크림 등 5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포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포항시는 CES 2024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 5개사로 구성된 포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이소의 매출액은 4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회원 수는 13만 2천여 명으로 53%, 입점 농가 수도 22% 늘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통합한 것이 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대형 민간 온라인 쇼핑몰 수준의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첫 해, 지자체 간 편차는 크지만 많은 곳은 1년 만에 수십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기금을 어디에 쓸지 정해야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미리 기금 사용처를 정하고 기부자가 정해진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전국 모금 1위 지자체는 전남 담양군 무려 22억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위는 제주시로 18억 2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이 9억 7천만 원, 인구의 버금가는 5만여 명이 기부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가 6억 7천, 경주시 6억 4천, 상주시 6억 원 순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발급한다든지 또 우리 관광체험권이나 또 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는 만큼 또 생활 인구도 증대될 것 같고. 이제 모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가 고민입니다. 예천군은 첫 사용처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즉
원어민 영어 학습에 우선 3억 원 정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천의 미래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했고 우리가 영어 학습적으로는 또 뒤처진 부분이 많아서 가장 오지인 영양군은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빨래를 세탁해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할 예정이고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군 공모로 사업을 키워 기부금을 쓸 계획입니다. 기부 방안 개선 체계 하나로 지정 기부도 올해 안에는 정식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소득 공제라든가 답례품 같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홍보를 했다면은 원래는 그 사회적 가치를 홍보한다면은 기부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개편 전이지만 이미 전남 곡성구는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를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회사 내부에서 7명, 외부에서 15명 등 22명이 오늘 선정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늘 17일 회의에서 후보군을 더 압축한 뒤 이달 말쯤 5명 안팎의 심층 면접 후보자가 결정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 측은 22명 후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회사 내부 인사로 전현직 부회장 등과 외부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전문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영덕과 경주, 포항 지역 어항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영덕 금진항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주택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량장을 조성하고 경주 가곡항과 포항 강사 1, 2항에는 문화, 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31곳에 2,8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최근 대구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과밀 학급 해소 등 외부적 문제가 큰데요. 여기에 학교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많은 학교가 옮길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영남 중고등학교가 달서구 월배지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땅 매각 등 이전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배지구는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중고교 신설 요구가 높은 반면 상인동 인근 지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어떤 요구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월성동 안쪽에 그 학령 인구는 되게 많지만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되게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신설 학교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셨고 대구시 달성군 합의면에 있는 달서 중고등학교도 합의인 지역 학령 인구 감소와 다사업 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달성군 다사업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던 시민 중고등학교가 남구 지역 학령 인구 감소로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으로 이전하는 등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는 없지만 택지 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령 인구 변화가 신구 도심 간 학생 수와 학교 수 불균형을 가져와 학교 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전 비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학교 이전을 촉발하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는 226개교, 이 가운데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93개교로 40%를 넘습니다. 대구교육청 안전진단 결과 93개교 가운데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9개교,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5개교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사립학교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학교 이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북에서 지난 40여 년간 780여 개의 학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이후 41년 동안 초등학교 677개, 중학교 73개, 고등학교 34개 등 모두 784개가 폐지됐습니다. 올해도 울진 기성초 사동분교와 울릉 천부초 현포분교 등 6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게 되고 20개 학교는 졸업생이 1명으로 나홀로 졸업식을 가집니다. 울진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 군민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신청 및 지정 절차와 관련해 학부모와 군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역교육 개선 과제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사업의 적절성과 우수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며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됩니다. 포항시 기계면 노인 회원들이 빈 땅에 농사를 지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 기계면 분회 회원들은 지난해 여름 휴경지에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대학생 5명에게 각 50만 원,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 각 1명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모두 3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